저희가 지난 시간에 에너지법을 이용한 처짐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법을 이용한 처짐은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거냐면, 하중이 한 외적인 1이랑 내력이 한 내적 1이랑 같다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처짐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중이 외적인 일을 했어요. 가령 보가 있어요. 집중 하중이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델타만큼 처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하중이 한 일은 P 곱하기 델타입니다. 외팔보가 있어요. 캔틸레버보가 있어요. 하중이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 처지겠죠, 그렇죠? 그럼 외력이 한 일은 P 곱하기 델타입니다. 이게 이제 하중이 한 외적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중에 대해서 반력이 발생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하중에 대해서 내력도 존재하겠죠. 여기 2분의 P, 2분의 P만큼의 반력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단면에서는 2분의 P만큼의 전단력과, 그리고 각 지점마다 어떤 휨 모멘트, 이 부재의 단면마다 휨 모멘트가 위치마다 다르게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력은 휨이라든지 아니면은 압축이라든지 인장이라는 변형을 일으킵니다. 변형을 일으키고, 이 변형은 변형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력이 한 내적 1은 변형 에너지랑 같은 말이고요. 이 변형 에너지는 결국 내력 곱하기 길이의 변화량, 또는 이 내력이 만약에 휨 모멘트라면은 휨 모멘트 곱하기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내력이 만약에 충력이면은 길이의 변화량 이렇게 되고, 왜냐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휨 모멘트에 의해서 휘었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휨 모멘트도 위치마다 다르고, 그리고 기울기도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마다 다 다를 테니까 뭔가 x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x에 대한 함수를 전체의 길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이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트러스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되게 어렵다. 왜냐면은, 자, 트러스를 생각을 해봅시다. 트러스에 이렇게 생긴 와렌 트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P만큼의 하중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약간 처지겠죠, 그쵸? 이렇게 약간 처질 겁니다. 약간 처지고요. 이때 이 처짐의 양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요 점이 요 점으로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P 곱하기 델타가 외적 1입니다. 하중이 한 외적 1. 그러니까 하중이 한 외적 1은 그 작용점이 이동한 거리만을 곱해줘야 돼요. 만약에 뭐 얘도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그죠? 얘는 x만큼도 x 방향으로도 이동하고 y 방향으로도 이동했잖아요. 델타 x, 델타 y. 이런 거를 외적 1에는 표현하지 않아요. 외적 1은 무조건 이 하중이 작용하는 지점이 얼마나 변이가 생겼느냐만 가지고 외적 1을 써주게 됩니다.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적 1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P에 대해서 반력도 생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각 부재, 이 각 부재에는 전부 다 압축력 또는 인장력이 작용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 압축력 또는 인장력의 크기가 있겠죠. 그 크기를 우리가 N이라고 해봅시다. N1, N2, N3, N4, N5, N6, N7. 그리고 이 각각의 내력이 만약에 여기는 압축력이라고 하면은 얘는 L4만큼
줄어들 것이고 델타 L4만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장이겠죠, 그쵸? 여기는 인장일 테니까 델타 L2만큼 늘어나고 여기는 델타 L6만큼 늘어나고 여기는 뭐 델타 L1, 델타 L3, 델타 L5, 델타 L7 어쨌든 또 우리가 이 ni 델타 li를 해주면은 내적일이라는 겁니다. 내력이 해준 1. 우리가 내력이 이렇게 압축력이 작용을 해서 L4만큼 압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력이 그만큼 일을 해준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은 이 트러스에 저장된 변형 에너지라는 거죠. 이걸 다 더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하중 P에 대해서 모든 부재에 작용하는 이 부재력 NI를 구할 수가 있죠. 압축력 또는 인장력. 우리 뭐 절전법을 쓰던지 아니면은 단면법을 쓰던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LI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이라고 하는 이제 선형 재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선형 재료는 응력이랑 변형률이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재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강제는 200기가파스칼을 썼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응력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정의가 되냐면은 힘 나누기 면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트러스에 작용하는 각 부재에 작용하는 어떤 내력이 있겠죠. 그쵸? Ni. 그리고 그거를 트러스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트러스의 단면적으로 나눠주고 이것은 E 곱하기 변형률이라는 거는 처음 길이분의 변한 길이 뭐 이렇게 되겠죠. 델타가 변화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길이분의 변화한 길이 이게 이제 변형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LI라고 델타 LI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떻게 구해지느냐? NI LI 나누기 E 곱하기 A 뭐 I가 되겠죠. 뭐 I번째 부재의 단면적 뭐 단면적이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충력 이걸 뭐 다른 식으로 쓰면은 충력 곱하기 길이 나누기 EA 이렇게 썼던 거죠. 그쵸? 우리 여기 요 값 EA분의 NL 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하중 P에 대해서 평형 방정식을 가지고 모든 부재력을 구하고 그 모든 부재력을 가지고 부재력이 작용할 때 얼마나 트러스가 줄어들거나 늘어날지 알 수 있죠. 그쵸? 그거를 다 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더해줘요. 다 더해줘서 이 값이 나오면은 결국 이 P에서의 처짐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하중이 작용하는 위치에서의 처지만 구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의 위치에서의 처짐도 풀기 위해서 가상일의 원리라는 걸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처짐을 구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단위 하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위 하중 1만큼의 하중 때문에 가상의 내력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실제 하중은 여기에 가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발생하는 델타 1, 델타 2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발생하는 델타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하중은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트러스에 우리가 관심 있는 지점에다가 1만큼의 하중을 주는 겁니다. 1kN. 그러면은 얘 때문에 발력이 생기겠죠. 2분의 1kN, 2분의 1kN 그리고 여기에 뭔가 다 내력이 생기겠죠. N1, N2, N3, N4,
5, N6, N7 이런 식으로 가상의 내력 n이 아니라 u를 썼네. 어쨌든 저는 이제 n이라고 쓰겠습니다. 가상의 내력 n이 작용을 할 겁니다. 이 상황에다가 무슨 짓을 하느냐? 추가로 P1과 P2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 P1과 P2 때문에 여기에 발생하는 여기에 추가로 델타만큼 우리가 궁금한 이 델타만큼의 처짐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P1과 P2를 주기 전에도 이 가상의 단위 하중 때문에 여기 처짐이 발생하고 얘들도 막 줄어들고 길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거는 이 단위 하중이 처음에 한 일이에요. 처음에 한 일. 그리고 그 처음에 한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단위 하중을 준 상태에서 더하기 P1과 P2를 줍니다. 우리의 실제 관심 상황. 그리고 실제 이 P1과 P2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델타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1kN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델타가 생겼어요. 그 말은 이 단위 하중이 추가로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추가로 단위 하중 P-1kN이 해준 외부 일, 얘가 해준 추가 외부 일은 1kN 곱하기 델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NI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상의 1kN 때문에 가상의 내력이 생겨 있는 상황에서 P1과 P2 때문에 트러스가 변형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죠? P1과 P2 때문에 일어난 실제 충력이 있겠죠. 실제 충력. 이 실제 충력 N1, N2, 라지 N, 라지 N3, 라지 N7, 라지 N5, 라지 N4, 라지 N6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상의 하중 1kN 때문에 생기는 인장과 압축도 있고 거기에다가 그냥 선형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가 겹치는 거예요. 상황을 겹치는 거예요. 라지 P1, 라지 P2 실제 하중, 우리가 관심 있는 하중 상황 때문에 생기는 라지 N1부터 라지 N7까지의 내력이 있겠죠. 그리고 걔들 때문에 생기는 얘 때문에 발생하는 변형이 있겠죠. N1, L1 나누기 AE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변형이 이 스몰 n1 그러니까 가상의 내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런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내력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가상의 내력 NI가 하는 내부 일은 NI 곱하기 이 라지 N1 때문에 생기는 이 라지 NI 때문에 생기는 변형을 곱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재 수만큼 있어야 되니까 i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부터 7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임의의 위치에 대해서 임의의 위치 그러니까 실제로 하중은 여기랑 여기에 작용을 하는데 임의의 이 위치에 대해서도 처짐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가정만 했을 뿐인데 이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상일의 원리를 가지고 임의의 위치에서의 처짐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의 하중을 줘서 생기는 가상의 내력, 그죠? 1kN만큼의 하중을 줘서 생기는 내력이 있고 거기에다가 실제 하중을 줬을 때 생기는 델타는 우리가 궁금한 거고 근데 실제 하중을 줬을 때 우리가 발생하는 충력은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 하중 때문에 생기는 이 트러스 부재력, 충력에다가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변형은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델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력에 의해서 생기는 이 절점 변이는 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작 오류에 의한 절점 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